첫 번째 시간에 개인사업자 법인사 비교했고요. 개인사업자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법인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의사결정 하셨으면은 이제 법인 전환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의 방식이 3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의할 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 전환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할 때 개인사업자도 어쨌든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자산부채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게 복잡성에 따라서 뭔가 심플하게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어렵게 갈 거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사업체에 뭐 현금 100원 있고요, 비품 컴퓨터 몇 대 있고 책상 몇 대 있고 많이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보증금 임차했으니까 보증금 좀 있고 거래처한테 줄 미지급금 정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좀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속된 말로 뭐 없다는 거예요. 개인사업자인데 복잡한 자산부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그냥 개인사업자 폐업하고요. 개인사업자는 그냥 폐업 신고하면 끝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전환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어져야 될 것 같잖아. 법인 전환이니까 이게 계속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그냥 끝내고 법인을 그냥 새롭게 하자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진짜 이런 사례처럼 뭔가 구조가 단순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적거나 자산부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그냥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을 그냥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폐업하고 신설법인 설립하면 되는 거니까 절차도 단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실 법인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 않나.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냥 폐업하고 신설법인 설립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직원이에요, 직원. 만약에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으면 폐업을 하고 신설을 하게 되면은 퇴사를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방식 설명드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퇴사가 아닙니다. 퇴직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약간 반발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퇴직금 한번 정산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직원도 없고 개인사업자에 뭐 별거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 폐업하고 신설법인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 경험상 아까 말했잖아요. 법인 전환하는 고민이 매출이 크거나 이익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 법인 전환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원도 없고 뭔가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그렇게 매출이 크고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 세금보다는 이런 거예요. 투자 유치. 매출 세금보다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인데 개인 사업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법인을 바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세금보다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투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투자 유치가 안 돼. 뭔가 좀 애매해. 그러면 법인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럴 때는 굳이 법인 전환은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폐업하고 신설법인 만드는 게 편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세금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뭔가 적용받았던 세제 혜택,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것들은 이제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뭔가 이제 혜택을 받던 세금적인 혜택은 여기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법인 사업자에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 정도 단점이 있는데 뭐 단점보다는 어쨌든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사실 법인 전환을 하는 거는 거의 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재무제표가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뭔가 차도 있어요. 재고자산도 있어요.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적었는데 금액도 크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도 있어요. 은행에서 돈 빌린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대로 정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냥 이걸 딱 그대로 가져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포괄양수도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 사업자는 있고요. 법인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신설 법인이 생기겠죠. 이거를 자산부채를 이 법인이 사온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자산부채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얘가 그대로 사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플러스 이제 직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되면 직원이 있을 겁니다.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도 퇴사 처리가 아니고요. 이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 이제 근속용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약간 실무적인 거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포괄양수도, 개인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신설법인이 그대로 포괄양수도 하는구나.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진짜 말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적었는데 이거 토지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토지 건물은 어쨌든 이게 양도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그죠? 토지 건물은 이게 양도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세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1,000원이라고 가정했는데 100억이라고 해봐. 10억이라고 해봐. 이제 세금이 나올 거잖아요. 세금이 나오는데 이 토지 건물 포괄상수도 넘겼는데 양도세 내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부동산이 껴있으면은 포괄양수 넘기면은 다른 거는 이제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가 나옵니다. 양도소득 내세요 하면은 진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요거 할 때 제가 세액 감면
법인전 이런 거 승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봐봐요. 이거는 개인사업자지만 뭔가 진짜 그렇듯하게 사업체 운영하시고 있고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 세액 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이거를 아까 승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승계를 안 해주면은 사실 이것도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껏 이제 세금 감면 엄청 받고 있는데 법인으로 바꿨더니 이거 안 해준다. 그러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뭔가 해주겠다는 거죠. 보이죠? 자, 결국엔 다 해줘요. 해주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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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이죠? 자산이 4,000원이에요. 부채가 1,000원이죠? 그럼 이 개인사업자는 어쨌든 3,000원짜리 회사인 거죠. 요거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돼요. 법인을 만들 때. 실제로 제가 이제 업무했던 것 중에 이걸 이제 꽤 개인사업자가 커져가지고 법인사업자 바꿨어요. 근데 법인사업자 바꿀 때 이거를 1,000만 원으로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그거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개인사업자에서 이거를 2월을 못했어요. 그게 50%라고 합시다. 그 세금 엄청 내는 거야. 그런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보다 자본금을 무조건 높게 설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3개월 내에 이걸 양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후관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 설정하고 3개월 내에 뭔가 양도를 하고 양도한 후에라도 뭔가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뭘 해주냐? 요거 양도세 안 냅니다.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이월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양도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해준다는 거겠죠? 승계를 해준다는 겁니다. 양도세도 2월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두 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플러스 이제 마이너 하긴 하는데 부동산을 어쨌든 법인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세, 등록세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감면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요건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뭔가 걸리는 것들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줄 테니까 이런 요건을 가지고 포괄양도소득으로 넘기면 문제없게 해주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법인전환이에요. 세 번째인데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인데 그냥 실무적으로 거의 안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법인을 설립할 때 뭔가 사업용 자산,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은 요거를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대신 주식을 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벌써부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출자라는 거는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내야 되잖아. 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넣으라는 거잖아요. 돈 말고 말 그대로 물건을 넣으라는 거예요. 돈 대신 물건을 넣어라. 3,000만 원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3,000만 원 현금이 아니라 3,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넣어라는 건데 요게 현물로 출자를 하라는 건데 이게 약간 사업용 자산, 부동산 같은 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려면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산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얼마인지 평가해야 되고요. 그 평가 받은 걸 뭐 또 법원에서 심사도 해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절차도 복잡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여기까지가 법인전환 끝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전환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무상 현물 출자는 거의 쓰지 않고요. 회사가 간단하고 회사가 정말 별게 없으면 개인사업자가 그냥 폐업하고 신설법인 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 투자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은 포괄양도세 방식으로 인한 법인전환이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사업자 자산부채를 사오는 개념이고 사올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2월 하는 것들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해결해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사실 요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준비한 1, 2, 3 법인전환 시리즈 컨텐츠 마지막이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고 좀 뭔가 우리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개인사업자를 했다. 그럴 때 법인전환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 기준, 이익, 세금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거 플러스 다 법인을 했을 때 단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인으로 해야겠다 라고 마음이 드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포괄양도세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야겠구나 정도로 느낌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마 2026년 인사드릴 것 같은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